2025년 7월이었죠. 기록적인 폭우가 포천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. 한창 이제 복구 작업 중이었는데 공무원 한 분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. 사직서닛 진정 민원. 이 글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사건 관련 브리핑 문서, 또 여러 뉴스 기사, 컬럼들을 좀 보면서요. 이 표면 아래에 진짜 문제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사직,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. 우리 사회 시스템, 특히 좀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을 보면요. 이게 그냥 사건 보고가 아니에요. 그 무대는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그 조직 문화, 또 재난 대응 시스템에 좀 허점은 없는지,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당신 같은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자료에 나온 공무원 글에서 정말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땀과 노역은 없고 질책만 있다. 이 표현이었어요. 수해복구라는 진짜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600건 넘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킨 동료들한테 돌아온 게 격려는 없고 오히려 막 책임 추구만 있었다는 거잖아요. 이건 거의 절규죠. 그렇죠. 심지어 위협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해서 상급자는 좀 안이하게 봤다거나 또 주민들 불만에는 슬쩍 책임을 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깊은 좌절감, 불신 이런 걸 드러냈더라고요.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한 업무가 많다, 불만이 있다 이걸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.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직원들 땀은 외면하고 민원인 불만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한다.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. 현장의 그 절박한 목소리가 위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. 굉장히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. 네, 위에서 시키면 하고 아래 의견은 좀 묵살되고. 그렇죠. 그런 구조하고 또 뿌리 깊은 소통 부재. 이게 재난이라는 최악의 상황하고 딱 만나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결국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효과적인 대응 자체가 마비되는 거죠. 366억 원 재산 피해, 600건 넘는 시설 피해,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말입니다.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. 이게 더 심각한 건 이 공무원이 과거에 특정 상급자가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는 겁니다. 그 부분도 있었죠. 예를 들면 개발 허가라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 지정 같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.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, 이걸 제기한 건데 이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단순하게 조직 운영이 좀 미숙했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공직기강, 그러니까 공무 수행의 공정성, 청렴성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이게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. 이 주장이 진짜냐 아니냐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.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. 공정해야 할 행정 절차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던가 외부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.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. 그렇죠. 잠재적인 공직 비리의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. 특히나 시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내부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거. 이 사실 자체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아주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진 시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수해복구 관련해서 공직기강 확립해야 한다. 이렇게 강하게 주문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런 일이 딱 터졌다는 점이죠. 네, 엿새 만에요. 이게 대체 뭘까요? 그냥 우연일까요?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상징적이죠. 이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지침을 내려도 실제 현장, 그 말단까지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혹은 전달이 되더라도 현장에 워낙 뿌리 깊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.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. 네. 결국 한 컬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조직 문화의 최종 피해자는 시민들이다. 이 말이 참 아프게 다가오네요. 맞아요.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뭔가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게 결국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. 특히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
당신과 같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. 366억 원의 물적 피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. 이런 경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절박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골마있던 문제들을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경직된 조직 문화,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부재, 또 잠재적인 공직기관 해이 문제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확인한 거죠. 네, 자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. 이 사건을 그냥 한 개인의 일탈이나 불만 표출 이렇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. 네. 오히려 이걸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. 이런 거죠. 철저한 진상조사는 뭐 기본이고요.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,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시급하다는 제언들이 눈에 띕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, 포천시 공무원 사직 파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료 중 하나는 포천시가 이번 사태를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과 직결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신이 일상에서 혹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의지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 조직들 있잖아요. 과연 그 조직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? 당신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시스템이 어떤 뭐 관료주의나 내부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말 책임감 있게 소통하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?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